그 한국처럼 무슨 대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있어요? 네. 와우, 대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그때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도 그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님 모시고 2022년 4월 현재 북한의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거의 탈북이 봉쇄돼서 오는 분들이 없어서 코로나 와중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탈북자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초대한 강미진 대표님은 북한에 수많은 정보원들을 두고 오늘 시장조사 전화해가지고 해줄 쌀값 얼마인지 알아보라 그러면 바로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고, 평양 설탕값이 얼마냐 하면 바로 들어오고, 요즘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제일 생생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수의 기관들에도 연구를 위해서는 강 대표님이 꼭 필요한 그런 분이고, 또 주성아 TV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 돼서 오늘 모시고 지난 시간 농업에 대한 얘기, 물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누는데 오늘 제가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여행입니다. 왜냐면 그 중국만 해도 코로나가 터졌다면 성을 완전히 봉쇄하잖아요. 그 북한도 2년 동안 봉쇄를 하면 시장 장마당에서 이게 뭐 돌아 안 갈 거 아닙니까? 그 봉쇄했습니까? 봉쇄를 초기에는 했었죠. 예. 초기에는 뭐 일주일 단위 아마 한 열흘씩 이렇게 봉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강도에서 한북도 지역을 넘어가는 걸 이제 통제를 한 일주일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유의미하다는 걸 북한이 느꼈을까요? 어쨌든 그 이후에 다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철저하게 이동을 할 때 방역 확인서, 그러니까 방역 그 기관에서 이 차는 방역 소독을 원만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검사를 다 마쳤는데 괜찮습니다 하는 방역 확인서를 이제 떼줘요. 그게 있은 다음에 그 방역 확인서 다음에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열차나 북한에 다니는 뭐 수단은 많잖아요. 서비스차나 택시 뭐 다양한 걸 이동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도별로 이동하려면 여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행증 플러스 방역 확인서가 있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기차 같은 경우에 잘 다닙니까? 기차도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 평성 장사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북에 있을 때? 북한에서 이제 해산에서 평성까지 가면 보통 4일이나 5일이에요. 그렇죠. 2000년 초반인 네. 거죠. 4일이나 5일 동안 있는데 서비스차를 타고 가면 그나마 3일을 가거든요. 네. 평성까지 해산에서 출발하면. 서비스 하면 화물차 위에 화물차죠. 타고 가는 거. 화물차 위에 사람이 막 버스도 있죠. 50명씩 있고 한데 저희는 버스를 그때 못 타고 그냥 서비스차만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기차도 이틀이면 가요. 평성까지. 네. 되게 열차 사장이 좋아졌다. 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말까지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차 안에 사람이 빼곡히 이제 서서 통로에도 사람이 막 막혀서 있어 가잖아요. 저는 뭐 그 기차 타면 이 사람들이 배낭을 2개, 3개씩 나누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 설 자리인데 다리 놓을 자리가 없은, 나는 그거 생생하게 갈 때마다 평양 일주일씩 가면 배낭이 있어가지고 몸은 서 있는데 빼곡히 딱 서 있는데 다리를 놓을 데가 없어요. 한 발로 서서 갈 때가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도 그래요? 안 그렇죠? 기차 잘 다니면 그럴 일 별로 없죠. 저도 사실 이제 그 평성 장사를 하면서 평안남도 선천에서 신의주까지 이제 밀가루도 어마어마하게 막 나르고 50kg 이제 25kg짜리 2개를 지고 열차에 올라서는 25kg, 50kg 이제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서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지금 아주 옛날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가게 되면 통로 자체에 사람이 없다고 해요. 다 이렇게 앉아서 가는 자세고, 좌석에 2명이면 2명씩 다 앉아서 가고 통로에 선 사람 없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열차표를 제한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열차표가 없는 사람들도 야멜로 뭐 이제 전날 거 막 사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이제 철도가 좀 정돈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지난해 교통연구원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열차 내 자체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기본이고, 열차는 이제 증명서를 떼기 전에 그 역학
저거 확인서 있잖아요. 그것만 보이면 무사 통과. 이젠 지붕에 옛날에 막 겨울에도 비닐방막 쓰고 올라가 이런 건 없고 이제 유리는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고난행군식에 사람이 넘쳐나고 지붕에 있었던 건 열차밖에 이동 수단이 없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열차표를 구매 못하면 차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이 분담되고, 또 하나는 장사함에 있어서 물건들을 차로 이제는 이동을 시키면 되잖아요. 안 가도 돼요. 사람이 안 가도 되고. 옛날엔 불필요하게 가는 적이 많잖아요. 돈 전달해도 뭐 배에다 차고 맞아요. 갔다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네. 없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차량이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택배가 되겠죠. 택배 차량도 네. 많아요? 그러니까 양강도 뭐 자동차 사업소에서 택배 차량을 하나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항해도로 갈 수도 있고 평안북도로 갈 수도 있고 뭐 각도시 원산 갈 수 있고 길주 뭐 김책 함흥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산에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을 사서 원산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게 되면 이 장부책에 나는 원산에 어느 시에 살고 있는 이 주소에다가 땡땡 이름 적어가지고 강미진한테 신발 100컬레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밑에 전화번호 적잖아요. 이 장부책에 그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그 차량의 번호가 있잖아요. 차량 번호, 그다음에 차 챙김새, 그리고 이거 운송을 하는 책임자의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원산에 있는 데다 전화를 하죠. 예. 이 차가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한대? 그러면 여기서 5시에 출발한대. 그러면 원산까지 대략 몇 시간 걸리겠구나. 그 시간에 주차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장사꾼들은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게 된 거죠. 아주 효율적으로 시장화됐네요. 네. 분업화되고. 완전 분업화가 잘 된 거죠. 제가 진짜 막가파 그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때 제가 살았는데 이제는 아주 시장에서 시장화가 많이 됐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자, 사람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에 이동하고 하면 어디 가서 일 봐야 되는데 여관이 군마다 하나밖에 없고 뭐 이렇잖아요. 맞아요. 숙박 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동에 가서 거기서 일 보려면 어디서 자요? 재미나는 그게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역마다 북한에는 대기 숙박집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 숙박이 제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근데 불법이었죠, 그거. 그런데 지금은 불법이 아니에요. 허락했었어요? 네, 허락했어요. 자, 여기서 대기 숙박이라는 게 뭔지 우리 구독자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 숙박이라는 거는 이 여관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자기 집에다가 방 한 칸 내서 우리 집에 와서 자는 대가로 오늘 밤에 뭐 얼마 돈 내고 재워주고 내보내고 짐 보관해주고 이런 게, 그럼 뭐 쉽게 말하면 개인 모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집에서 하는 모텔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들이 이제 합법화됐다고요. 그게 이게 대기 숙박이라는, 그러니까 대기잖아요. 대기라는 거는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차가 안 다니는 시점에 역전 주변을 위주로 해서 차를 대기하는 동안에 숙박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게 대기 숙박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조 기자님 북한에 사셨을 때는 불법이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죠. 불법이었고 했는데 지금은 대기라는 말은 없지만 숙박집이라고 간판을 써서 붙이고 해요. 합법적.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포함된 뭐 그런 데다가 일종의 정말 아주 미시한 수익금을 내고 공개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기 숙박인 거죠. 그 들어오면 또 숙박 다 적어놓고 거기도 검열이 오면 또 누구 잡니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냥 대기 숙박이면 돈만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에 잘 절차가 안 돼 있다니까 사고도 많고 뭐 비리도 좀 많고 실제 없이 살고 이러던 사람들은 대기 숙박집에 들어가 자다가 남의 배낭 밤에 다 식구도 집주인도 뭐 대기자도 자고 이러면 남의 배낭 하나 훔쳐가지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대기 숙박 꼭 안고 자야지 훔쳐가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자다 보면 이거 잡고 있던 것도 놓고 자요. 네, 놓고 자거든요. 요즘에는 도둑질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대기 숙박집을 이용할 때는 짐 보관을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짐 보관실이라고. 짐 보관실에 맡기고 표딱지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대기 숙박 들어가는데 지금은 짐 보관실에서도 이제 밤에 이제 내가 열차를 밤에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보관실 문 두드리면 자고 있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다 짐을 자기가 보관하고 대기 숙박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도난 사고 무슨 여러 가지 좀 불미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는데 인민반장네 집에 가면
숙박 등록부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숙박 등록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죠. 강미진 오늘 뭐 평성에 와서 이제 누구네 집에서 잔다. 그러면 집주인 자기 도장을 네.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 집에서 잔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북한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또 그 여행 편의자들도 여행 편의를 볼 수 있고 옛날에 저도 대기 숙박에서 배낭만 훔쳐가면 좋지 자는데 주머니까지 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면 그것도 이게 아주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잊어 안 버리게끔.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주 기자님은 네. 짐하고 뭐 주머니까지 털렸지 집을 네. 털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숙박 때문에 집을 털린. 집을 어떻게 털려요? 사실 이게 네. 저도 내부 정보원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 움직이는데 무슨 차를 이용했냐, 그 차는 서비 가격을 얼마를 냈냐, 그 현재 도착했을 때 숙박은 뭘로 해결했냐, 뭘 먹었냐, 여기서 가격을 제가 다 추려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내륙 지역에 저 안쪽 지역에서 있은 일인데 사실 이제 그 숙박에서 북한도 이제 불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불륜이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불륜 때문에 한 가정이 이제 파탄되고 정말 그 가족은 집까지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들으면 안타깝기도 한데 야 북한도 이런 상황도 오는구나 이게 숙박을 합법화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구나 부작용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와서 네. 그 집주인 뭐 남자 여자 집 주인은 여자 남자가 부부가 하겠죠. 네. 누구하고 눈 맞아 가지고 네. 그러면 둘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네, 아니 뭐 수상한데요. 근데 주 기자님 수상해요. 아니 두 명 도망치면 되지 근데 네. 집은 왜? 그런데 그게 네. 그냥 도망가는 문제로 끝났으면 또 뭐 해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거냐면 집주인이 숙박을 이제 항시적으로 해오잖아요. 숙박 네, 네. 명단을 걸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아내분이 가족 중에 뭐 결혼식이나 무슨 환갑이나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솔직히 한번 외갓집을 가게 되면 뭐 열흘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 있는 동안에 숙박하러 들어온 게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있는데. 와이프가 없는데 네.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또 여자가 딱 보니까 숙박비 아니, 비싸요? 네? 숙박비 비싸요? 비싸지도 않아요. 숙박비 전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죠. 진짜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그 여자나 남자나 이제 그런 뭐 어쨌든 동물을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물론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그런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하나고. 그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뭐 근래예요. 근래.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일어나서. 이게 이 사람이 와이프가 이제 그 외갓집에 간 다음에 애들은 다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타지에 나가 공부를 두 아이가 이제 하고 있고 남편이 혼자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남편은 뭐 아내를 가족을 잘 지키던 사람이라 이렇게 하던 건데 없는 김에 어쨌든 좋아했잖아요. 그 이틀이든 3일이든 이 여자가 여기서 장사 이제 그 목적을 하면서 이 집에서 숙박비도 안 내고 잘 묵고 지났어요. 그 다음번에도 와이프가 있을 때 와서 좀 지내보는데 북한도 요새 여자들이 술 좀 먹고 친구들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유도를 해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보내고 불륜을 이어가고 있다가 몇 번 지나서 아예 그때 여자를 이제 딴 데 빼돌리고 이 집을 팔아요. 이 남편이. 팔고. 네. 그리고 이 부부가 도망친 지역은 제가 공개합니다. 사랑의 도피. 네. 어디? 그 순천이거든요. 잡혔구나. 그러니까 들킨 거 보니까. 순천에서 그 잡힌 게 아니라 어쨌든 순천으로 도망을 가요. 한국에 나오지. 예. 그렇게 그 도망을 간 이후에 이 여자는 자기 일을 다 보고 집에 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있는데 남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냐 이랬더니 당신 뭐 누구래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사는 그 남자 이름 돼 있잖아. 예, 이거 우리 집인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이다. 그러니까 입사증 때문에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보내니까 남편이 입사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입사증에 신분증까지 내보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황당 중에 막 이렇게 엮어 가다 보니까 이제 후에 좀 알려진 사실인데 이 남편이 그냥 또 여자가 좋아서 이제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 여자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돈 번 다음에 살자 이러니까 남편이 생각한 게 집을 팔고 그 돈 가지고 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숙박 문제의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럼 그런 또 것도 조사가 됐어요. 내려가고 네. 막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조사가 내려가다 보니까 보안소에서는 철저하게 이 집 그 했을 때 한 명이 숙박을 한다게 되면 그걸 못하게 해요. 아, 네. 불륜 날까 네. 봐. 한 명이 이제는 혼자 들어가서 네. 잘 수가 없네. 그래서 만약 경우에 강미진 집에 누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성아 기자님 우리 집에 혼자 오늘 숙박이다 그러면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들여놓든지 주변에다 인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랑의 도피 가면 감옥 가요? 우리는 지금 그 안 가죠. 불륜죄가 네, 없어졌는데 안 가죠. 북한도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쿨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북한처럼 그 동네는 빤드름해가지고 뭐 좀 그러면 눈 맞으면 소문나잖아요. 금방소문 나죠. 근데 이제 전 남편하고 뭐 이제 뭐 권태기도 왔는데 그 외지에 떠나가는데 또 남자 하나 있어. 눈 맞을 수 있지.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거 잘 알지? 근데 아무튼 그러면 또 눈 맞아서 탁 하고 다시 돌아가면 네. 누구도 모르잖아. 그렇죠. 이런 일이 뭐 들키게 죄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숙박소가 비단 그 여행자들한테만 숙박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북한이 모텔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럼 처녀총각이 좋아하는데 어디 잘 데가 없잖아. 그러면 진짜 수상해요. 아이고, 기자님. 아무튼. 진짜 수상한데? 거기 그런 것도 그 한국처럼 무슨 대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있어요? 네. 와우, 대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그때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러면 낮에는 대부분 낮에도 솔직히 이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면 이제 엎드려 자면 주 기자님처럼 지갑 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이런 대기집이지만 낮에 들어가서 자는 거, 밤에 자는 거는 좀 비싸지만 낮에 한두 시간 자는 거는 덜 비싸단 말이에요. 강 대표님한테는 그냥 뭐든 물어보면 술술 나오니까. 자, 그러면 네. 하룻밤 자는데 지금 요즘 북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숙박소? 8,000원 정도예요. 하룻밤? 네. 그럼 대실을 하는데 대실을 하는 정도는 상대를 보죠. 그냥 네.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자는 가격이랑 우리 둘이 둘만 딱, 딱 들어온다면 남녀가 가격을 비싸게 받아요. 그 하룻밤보다는 안 비싸겠죠? 3만 원 정도 받아요. 입 다물어 주는 대신에? 네. 그러면 대신 또 서비스 확실해야 될까요? 아, 당연하죠. 어떻게? 그 서비스를 이 둘이 올 때 이 집주인도 없어야 되고, 그 이 집주인은 내 집 놔두고 나가면 니네가 내 집 거 훔쳐갔지 어떻게 알아 또 이러잖아요. 밖으로 자물쇠 잠그고 나갑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 이때 들어올 2시니까 거다. 네. 6시에 내가 올 테니까 네. 다 마무리하고. 네. 야, 그러면 3만 원이면 쌀 6kg. 6개 6kg 사죠. 네. 바람도 돈 없으면 못 피우겠구만. 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숙박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 이렇게 뭐 유튜브가 재밌는 얘기 또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숙박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오늘 시간 또 요약 정도는 하면, 북한에 기차가 잘 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는 이 지붕까지 올라가던 그런 현상은 없고, 북한 의자는 이렇게 둘씩 마주보기 있는데 하고 복도가 텅 비어 있다. 네, 맞아요. 야, 저는 그런 북한 기차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해산에서 평양까지 가서 6시간 갔는데 이제는 이틀이면 네. 하고 교통도 좋아졌다. 예,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 증명서를 내보내면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외지에 가서 자려고 하면 숙박소가 있어가지고 돈만 내면 얼마든 잘 수 있고, 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돼 있네요. 네. 아, 이 정도면 제가 한번 북한 가서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 생각도 날 법합니다. 야, 어쨌든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 대표님 북한의 현재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 생생하게 들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또 자주 네.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오늘 방송 근데 좀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하긴 좀 조금 야했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예, 북한 모텔이 없는 대신에 그런 거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